대만 가오슝 남부에 위치한 싱다 발전소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소식은 단순한 화재 사건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뒤흔드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9월 18일 오후 8시 대만전력공사는 긴급하게 전력 시스템 경계 운전 통보를 발령했는데 이는 예비 전력 비율이 6% 이하로 떨어질 때만 발동되는 비상경보였습니다. 대만 전체 산업의 심장부를 책임지는 핵심 발전소에서의 폭발은 곧장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균열을 낳았고 그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였습니다. TSMC는 즉시 공장 전력 사용을 제한하고 비상발전기를 가동했지만 추정밀 반도체 생산 라인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단 몇 초의 정전에도 라인이 멈추고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TSMC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업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무려 245억 500만 kWh로 대만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일 기업이 한 나라의 전력망에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TSMC가 대만 전력난의 최대 피해자이자 동시에 최대 위협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안정한 전력 공급은 이미 몇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터지기 전인 9월 15일과 17일에도 린커우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연달아 고장을 일으켜 대만 정부는 상업운전을 끝낸 원자력 발전소까지 재가동하는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최저 3.8%까지 떨어지며 대규모 블랙아웃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대만이 여전히 석탄과 천연가스 화력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전력망은 노후화된 반면 TSMC의 전력 수요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 불균형이 결국 폭발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TSMC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해졌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급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TSMC의 공정이 흔들린다면 이는 곧 전 세계 전자기기, 자동차, 군수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TSMC의 흔들림이 곧 삼성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정치, 국제관계,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얽히며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대만 내 여론은 분노와 불안으로 들끓었고 정부는 전력망 개편과 발전소 점검을 약속했지만 이미 불씨는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가 TSMC라는 거대한 심장박동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사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대만 사회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TSMC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만의 악재는 이제 전력난을 넘어 국가 보안 위기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TSMC의 전력난이 채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이 터져나왔습니다. 대만 고등검찰서는 TSMC 전 현직 엔지니어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각각 7년에서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단순한 영업비밀 유출이 아닌 국가 핵심 기술의 불법 유출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 대만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출된 기술의 수준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TSMC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나노공정 관련 핵심 문서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복사한 뒤 일본 기업 도쿄 일렉트론의 장비 성능 개선과 수주 경쟁에 활용하도록 전달했습니다. 이 나노공정은 단순히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술을 넘어 사실상 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 검찰은 형량을 극도로 높게 책정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이 유출 사건의 배후에 일본 정부의 그림자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엔지니어는 TSMC에서 근무하다 도쿄 일렉트론의 마케팅팀으로 이직했고 이후 동료 직원들과 공모해 기밀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결국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와 밀접하게 연결된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은 사건을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제 전략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대만의 기술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것입니다. 대만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대표적인 친일 성향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의 아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경제 문화적 교류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런 분위기를 뒤엎을 정도로 대만 사회에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을 신뢰했던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대만 검찰이 국가보안법까지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TSMC 역시 내부 조사를 통해 기밀 유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피의자 구속 신문을 진행했고 범죄 정황을 뚜렷하게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히 엔지니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일본 대기업과 정부 차원의 지원까지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였습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에서 유출된 기술이 국제적 경쟁 구도로 흘러들어간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사건을 기업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만 사회는 경악했고 국제 언론들은 이를 두고 TSMC의 위기라 규정했습니다. 전력난이라는 내부적 위기에 이어 국가 핵심 기술까지 일본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곧 대만의 전략적 입지를 위협하는 또 다른 균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은 일본과 대만의 관계,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 반도체 패권 구도에도 심대한 파장을 던지게 됩니다. 대만 검찰이 기술 유출 사건의 전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일본은 즉각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건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경쟁을 넘어 국가보안법까지 적용된 만큼 일본 정부가 뒤에서 지원한 정황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외교적 파장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대만을 동아시아의 우호적 파트너로 홍보하며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 가면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쿄 일렉트론의 CEO 가와이 도시키가 서둘러 대만을 방문한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그는 오는 10월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국제반도체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공식 일정을 잡았지만 실제 목적은 사건 수습과 협상에 있었습니다. 대만 검찰의 수사가 이미 구형 단계에 돌입했고 TSMC가 도쿄 일렉트론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사태를 조기에 무마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재정적 손실을 넘어 국제적 신뢰 자체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발빠르게 고위 임원 2명을 대만에 파견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본은 결코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치권에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대만과 일본의 전략적 관계 자체를 흔드는 뇌관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십조 원을 투입하며 추진한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가 오히려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라피더스와 도쿄 일렉트론 같은 기업들이 대만 기술을 노골적으로 겨냥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본의 국가 전략이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대만의 신뢰를 잃은 순간 일본의 반도체 부활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보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이번 사건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공급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두 핵심 축인 대만과 일본 사이에 기술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갈등이 발생하자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또 다른 위기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TSMC를 초청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만큼 대만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국 전략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기술 유출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 반도체 질서 전체를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대만은 배신감을 넘어 국가 안보의 위협을 체감했고 일본은 국제적 비난 속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새로운 주인공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의 삼성전자였습니다. TSMC의 악재는 일본과의 갈등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생산 거점에서의 실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기업 내부의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올해 2분기 약 195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불과 지난해 4분기부터 포행공정 양산을 시작했음에도 단기간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전략적 고객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았고 동시에 애플과 같은 빅테크 고객을 중심으로 수요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애플과 AMD는 월 3만 장 규모의 웨이퍼 물량을 사실상 전량 예약했고 엔비디아까지 합류하면서 가동률은 단숨에 100%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오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애리조나 공장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반면 일본 구마모토에 위치한 JASM 공장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올해 2분기 1,37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 누적 적자가 무려 2,08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가 총 투자액의 40%를 보조하며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를 선언했지만 실제 성과는 초라했습니다. JASM 공장은 자동차와 전자부품 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지만 소니와 덴소의 물량만으로는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JASM이 맡은 레거시 공정은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았습니다. 최첨단 2나노 이하 공정이 대만과 미국에서 본격 양산될 시점인 2027년에 일본 공장이 6나노 공정을 본격화한다 해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JASM의 가동률은 50%에 머물렀고 추가적인 대형 고객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증설 계획마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누가 핵심 고객을 붙잡았는가로 귀결됩니다. 미국 공장은 국가 차원의 전략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단기간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 일본 공장은 투자와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적자 늪에 빠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정부가 TSMC를 끌어들여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노린 프로젝트가 오히려 TSMC의 미국과 일본 공장의 극명한 대비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만큼 중요한 것은 고객과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TSMC가 휘청거리는 틈을 타 삼성은 공격적인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TSMC의 잇따른 악재 속에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반격의 기회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온 삼성과 TSMC. 최근까지는 TSMC가 확실한 우위를 점해왔지만 상황은 점차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력난, 기술 유출, 일본 공장의 부진까지 겹치며 TSMC의 입지가 흔들리자 삼성은 곧바로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첫 번째 카드는 인재 확보였습니다. 반도체는 기술과 장비 못지않게 인재가 성패를 좌우하는 산업입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매년 1만 2천 명씩 총 6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확대가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성장 동력 전반을 아우르는 초대형 투자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 전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이 계획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인재 전쟁이 한창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기술자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압도적인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TSMC가 놓친 인재들을 적극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향후 차세대 공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시장 회복의 흐름을 타는 전략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년 1개월 만에 다시 8만 원을 넘어섰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3조 원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곧 글로벌 자본이 삼성의 미래성장 가능성에 다시 베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룹 차원의 혁신을 강조하며 4세 경영 승계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전략 산업으로서 삼성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했습니다. TSMC가 일본과의 갈등, 전력난, 내부 기밀 유출로 휘청거리는 사이 삼성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의 향방을 지켜보는 가운데 시장의 무게추는 점차 삼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전략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업 내부와 그룹 차원에서 또 다른 상징적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자원 입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졌던 그는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군 장교로서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재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던진 결단이었습니다. 이지호 씨는 제139기 해군학사 사관 후보생으로 입교해 11주간의 강도 높은 장교 교육을 받게 되며 오는 12월 1일 소위로 임관한 뒤
39개월간 의무복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후계자가 단순히 특혜를 누리기보다 책임을 다하는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이는 삼성그룹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삼성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됐습니다. 글로벌 반도체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에서 삼성의 경영진과 차세대 후계자가 보여준 결단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TSMC가 일본과의 갈등, 기술 유출, 전력난으로 흔들리는 사이 삼성은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미래 성장 전략을 강화하며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결국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경제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만의 발전소 폭발은 전력망 취약성을 드러냈고 일본과의 기술 유출 사건은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삼성의 공격적 투자와 차세대 리더의 책임 있는 선택은 한국이 반도체 패권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산업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과 삼성전자가 점점 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TSMC 위기가 곧 삼성의 기회로 전환되는 이 순간, 역사는 다시 한번 동아시아에서 거대한 패권 이동의 서막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